안녕하세요. 친절한 야외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호상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호상구가 높은 천식 환자, 호상구가 높은 크론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앞서서도 제가 호상구에 대한 얘기를 또 언제 말씀을 많이 드렸냐면 아토피에 대한 사례 말씀드릴 때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아토피와 천식 환자분들의 검사 이야기 편에 호상구를 왜 검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상구가 도대체 뭘까? 이름도 좀 특이하고요. 우리가 보통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WBC라는 백혈구죠. 그리고 밑에 RBC라 그래서 적혈구, 이 검사표가 먼저 나오면서요. 그 다음에 이게 패키지로 CBC라고 하는 그 패키지 그 검사인데요. 호상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호상구 한글로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영어로 에오지노필이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주로 영어로 써 있어요. 그냥 봐도 뭐 영어도 아니고 무슨 라틴어처럼 생기는 이 말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간과하세요. 그런데 이 호상구가 높은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 그리고 왜 천식 환자는, 아토피 환자는 왜 호상구가 높을 것인지, 이게 높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일단 호상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호상구는 우선 우리 몸에 기생충에 감염됐을 때, 그러니까 면역세포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면역세포라는 거는 우리 몸의 군대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몸에 내가 좀 싫어하는,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되는 뭐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곰팡이나 뭐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뭔가 방어하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가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호상구는 내 몸에 기생충이 들어왔을 때 싸워줘야 돼요. 그럼 예전 같으면 기생충이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 근데 요즘에는 뭐 굉장히 청결해지고 또 뭐랄까 농약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생충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기승을 부려서 발병하는 일이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맨날 대변 검사에서 기생충 검사도 학교에 내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생각도 해보면 내가 정말 옛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기생충을 죽이는 호상구, 지금 현대에서는 사실 뭐 크게 그 기능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 몸에 들어오는 음식이 내 몸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반응하는 면역세포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음식이라는 건 사실은 균도 아니고 뭐 바이러스도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을 도와주러 들어왔는데 내 몸에서 얘는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면역세포가 호상구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호상구가 혈액 검사로 하는 거잖아요. 이 혈액에서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건 내 음식을 공격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호상구는 어느 정도 수치가 정상 범위일까? 사실 검사 그 연구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 지표를 뭐 3에서 5, 뭐 4에서 1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호상구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기생충도 없고 내가 공격할 음식이 굳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사실 0부터 시작하는데 보통은요 한 1에서 2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주 보편적인 것 같아요. 저의 이제 임상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검사 업체에서는 0%에서 이게 퍼센티지거든요. 전체 100%라고 하는 면역세포 중에서 호상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0%에서 한 5%, 7%까지를 정상 범위로 봐요. 기생충 죽이려고 돌아다녔는데 한 7%, 한 5% 정도 돌아다녔다고 해서 이 사람이 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상 범위를 그렇게 규정해 놓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시 상황이 아니라 그냥 보통 평이한 이런 상황에서는 한 1에서 2 정도 사이에 나온다면 크게 걱정하실 게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데요. 그런데 아토피나 천식 환자분들은요. 한 5가 넘어가고 6, 7이 넘어가서 10,
20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환자분 20까지 나와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면역세포, 내 군대 조직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사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전체의 군대 조직이 음식, 그러니까 균이 아니고 적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도와주러 온 손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손님들을 군대 조직이 갑자기 총칼로 막 싸우고 이렇게 전쟁태세를 취한다는 건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전쟁이 끝나지 않고 너무 몸에서 계속 이상한 전쟁이 일어난다는 의미하는 게 호상구의 수치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호상구 수치가 높은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병원에서 일반 모든 병원에서 다 하는 마스크 검사에서는 호상구가 높다 하더라도 음식 알러지 상태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 이거를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그 검사를 통해서 보통 90종에서 220종, 그러니까 90종은요, 90종을 검사하는 방법은 보통 한국 음식 중심으로 90종을 검사를 하는 거고요. 풀로 하시면은 222가지까지 나와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시는데, 저는 좀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를 좀 가셨으면 좋겠다. 220가지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천식하고 아토피하고 환자들을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오늘 잠깐 소개시켜 드릴 환자는요, 호상구성 위장염이라는 질병, 진단명을 가지고 있는 환자였어요. 저도 호상구성 위장염, 제가 그 환자를 만났던 게 거의 한 7, 8년 전이거든요. 저 처음 들어보는 질병명이었어요. 그때 사실 제가 호상구 수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도 잘 몰랐던 상황이었는데, 그 환자가 처음에 병원에 가셔서 진단받고 저희 약국에 오셨던 건 뭐냐면요, 철분제하고 위장약이었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하얗고, 학생이었거든요. 중학생이었는데 너무 하얗고 누가 봐도 그냥 빈혈 환자예요. 혈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실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그냥 가서 말을 걸어보고 싶었어요. 학생,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니까 위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빈혈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환자하고 자주 왔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제 눈에 계속 띄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먹기만 하면 토한대요. 아니, 먹기만 하면 토하는 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위가 얼마나 안 좋으면 그럴까?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빈혈이 있는 이유가요, 못 먹어서 빈혈이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 위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작동을 하는 게 호상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가면 음식을 공격하러 호상구가 다 달라드는 거예요. 몸에서 뭐 어딘가 흡수되고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직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위가 전쟁터가 된 거예요. 천식 환자는 전쟁터가, 제가 기관지라고 말씀드렸고, 아토피는 피부라고 전쟁터가. 그런데 이 환자는 위가 전쟁터였던 거죠. 그러니까 먹자마자 토하고요. 어느 정도냐면 먹고 잠을 자고 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밤사이에 그냥 토해 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토하는 거예요. 위 내시경을 해보면 위가 완전히 궤양 상태로 다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피가 나는 곳은 하나도 없는데 위장이라고 하는 이 장기에서 계속 출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 환자가 힘든 거는 토하는 것도 토하는 거지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인데 체육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원인을 찾지 못해서 이 환자가 계속 아산병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평균 스테로이드를 6알, 7알을 매일 먹고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 환자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제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호상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가 호상구가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토피 천식 환자들까지 정말 영향이 크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고요. 이 호상구를 절대적으로 억제하는데 가장 빠른 게 사실은 스테로이드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빈혈 환자인데 얼굴이 막 정말 달덩이 같아, 하얘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문페이스라고 하거든. 달 얼굴, 문페이스. 스테로이드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어서요.
아기 때부터 진단받아서 너무나 장시간 스테로이드를 하루에 뭐 5알, 6알 뭐 이런 식으로 뭐 적어도 3알 정도는 아기 때부터 그렇게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를 케어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잘 모르는 지식선에서 이 그 호상구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게 음식에 대한 반응이 있다면 음식에 대한 검사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사실 어떤 의사 선생님들 학회, 기능학 학회에 제가 청강을 몰래 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검사가 있구나. 그럼 이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검사하는 병원에 의뢰를 해서 이 아이가 검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아무래도 검사 결과가 이상하다.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요 90가지까지밖에 없었거든요. 전체가 다 붉은색이에요. 이게 뭐 경계선도 거의 다. 그리고 빨간 줄이 이게 어디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검사 끝까지 다 가서 검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음까지 다 상한치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학생이 음식에 대한 알러지 항체의 반응이 컸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봤던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는데요. 이 아이처럼 이렇게 만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에 양성 반응이 많았고 전체 끝까지 쌀도 끝까지 갔어요. 검사할 수 없음. 그래서 검사 업체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CJ라고 하는 CJ에서 하는 그 검사 업체가 유일하게 이 검사를 했다고 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지금 많은 업체에서 하거든요. 지금까지 검사했던 데이터 중에 이런 검사 데이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검사 업체에서도 깜짝 놀랐다. 그래서 2번의 검사를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우선은 쌀부터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우선은 이런 면역 치료를 함과 동시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면역에 관련된 영양소들을 충분하게 복용을 시켰고요. 그때부터 좋아진 건 뭐였냐면요. 호상구 수치는 좀 널뛰기를 했어요. 물론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런데 우선 스테로이드는 거의 먹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토하지 않았습니다. 토하지 않은 것만 그런데 뭐 헤모글로빈 수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6까지도 떨어지고 했었는데요. 거의 10에서 11 그다음에 9, 8까지 왔다 갔다를 반복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잡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부모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고등학교 진학도 잘했고요. 체육 시간에 체육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물론 지금도 아주 이 정말 희귀 난치성 질환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삶의 질 자체는요. 그 전에 그런 약물 속에 푹 빠져서 사는 상태, 약을 아무리 먹어도 철분제를 아무리 먹어도 완전히 밑빠지독에 정말 물붓기를 하면서는 지쳐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먹고 토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의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혈성 질환 분명히 원인이 어딘가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빈혈이 생기면 출혈성 질환이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호상구와 관련된 질환, 천식, 위장염 그리고 아토피 이렇게 제가 이제 관리해 드릴 수 있는 이 파트가 이제 요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크론병이나 이 환자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않아서요. 크론병 환자들하고 음식하고 관련성을 사실은 찾지는 못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갑상선염 앓고 계시는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환자분들한테 그 호상구 수치가 상승돼 있다라는 그 임상적인 판단을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관리는 검사를 다 해보시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러지 검사를 하기 전에 호상구 수치가 몇인지 이거에 대한 그 생각을 꼭 가지고 알러지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우선 처음 접근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상구가 내 몸에서 어떤 알러지 질환을 일으키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역세포의 이름이다라는 거를 오늘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전에 관리했던 학생의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이런 질환에 앓고 계신 분, 호상우성 천식, 이런 질병명이 있거든요, 아예.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이름이 붙지 않더라도 호상우수치가 높은 분들은 각별히 좀 음식에 대한 주의를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검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람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